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오늘도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고점 부분에서 이틀 연속 윗꼬리가 달린 음봉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74% 하락이 나왔죠. 역사적 신고가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노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장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장 내일 이렇게 오늘 음봉을 잡아먹는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틀 동안 조정받은 게 굉장히 양호하게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내일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틀간의 이 음봉이 고점을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0.53%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이런 지점이죠. 3050포인트 전저점 부분입니다. 이게 저항으로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 우리나라는 3050포인트 이 지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면 이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한 30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내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프로비스를 위시해 가지고 이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들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 ETF의 편입 비율이 높은 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 ETF 3.47%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이브, 위메이드, 프로비스 이런 애들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긴 음봉을 맞았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가 대장이니까 하이브를 보시면 하이브가 오늘 살짝 5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려 버렸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1선 32만 3천원 부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11선 부분이죠. 14만원대 초반, 그리고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을 무너뜨리고 11선 부분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내일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11선 10만원대 초반 요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요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애들은 97,000원 이런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덱스트가 만약에 코덱스 메타버스 ETF 이런 거로 인해서 상승을 해준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 그 자체만으로 움직였다면 얘가 다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랠리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얘네가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렇게 양봉을 만들지 않는 한 덱스트 같은 경우에도 설사 얘가 장중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더라도 윗꼬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오늘 크게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먼저 보시면요, 5.84%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수급상 그다지 큰 변동사항은 없죠. 외국인이 20만주 매도가 나왔지만 이걸 개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 큰손 개인들이 조금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수급은 금융투자지만 20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얘네가 이렇게 크게 뭐 하락 조정을 받은 건 뭐 내일 두산중공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미리 큰 손들이 조금 빠져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는 이 저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대 초반이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급상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두산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중에라도 23,000원대 초반에 온다면 매수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전략,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23,000원까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4,000원 이런 부분에서 짧은 양봉이나 음봉을 만들어 가지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종가에 오버나잇 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일진파워 이런 애들도 이런 부분이죠. 전저점 부분 15,100원 부분 이런 부분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전저점 부분 15,200원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얘네들은 땡큐죠.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두산중공업의 수급상 기간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유럽 순방 중이죠. 11월 2일, 3일 헝가리, 체코 이런 정상들과 회의를 합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11월 2일, 3일간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신기계도 이런 지점이죠. 4,000원대 초반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리튬 인산철 관련주입니다. 지난 21일 날 테슬라 차종의 모든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로 교체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이 한번 슈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현대차까지도 LFP로 이렇게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코인테크, 파워텍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코인테크가 이렇게 대장으로 나섰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리튬 인산철의 대장은 파워넷이었죠. 이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을 잘 안 드린 게, 얘네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갭을 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봉을 맞는 그런 모습을 연속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워넷을 갭 상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거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3.02% 시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1차 상승을 해주고 이틀 조정받고 다음으로 올랐죠. 오늘 크게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은 또 이렇게 조정을 받겠죠. 어쨌든 리튬 인산철 관련주 이런 애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파워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장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종가 오버나잇을 노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넷 이런 애들도 2, 3일 정도 이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종가 오버나잇을 고려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애들의 모습이 대다수 보시면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긴 음봉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긴 음봉을 맞으면 추세가 끝나가지고 아예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죠. 하지만 요즘에는 상승을 해주다가 긴 음봉 한번 때리고 천천히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슈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슈팅을 해주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다가 또 긴 음봉을 한번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독자 40만 명을 이끌고 있는 창원개미, 유튜브 창원개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창원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긴 음봉을 맞아버리면 여기서 무조건 손절매 하죠. 그러니까 세력도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상승을 시킬 때도 개인들이 돈을 벌게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긴 음봉을 한번 때려준다라는 거죠. 긴 음봉을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3분 봉상 이렇게 천천히 또 이렇게 상승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개인들이 돌파한다고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면 여기서 또 긴 음봉 때려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장중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즘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이 10월달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거래 잘 하셔가지고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